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름 짓는데 집에서 애를 낳으면 어느 분이 제일 바쁘세요? 손자를 낳으면 할아버지가 제일 바쁘시죠. 내가 할 일은 이 정도는 해놓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딸 낳으면 또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녀를 낳으면 또 이렇게 많이 나서질 않아요. 그때는 또 할머니가 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서셔가지고, 철학관 오시는 대부분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혹은 유튜브를 봐서 정리하고, 구태여 내가 짓겠다고 이제 고집을 하시나 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근데 현명한 방법은 돈을 주세요, 이렇게. 며느리나 아들한테 이건 내가 이름 지어주는 거다 이래가지고 돈을 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몇 번씩 이렇게 난처경을 당했는데, 할아버지는 오셔갖고 손자를 낳으면 어떻게 돼? 대를 잇는다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제 학렬로 이름 짓는 거 있잖아요. 돌림자로. 이제 그걸 고집하는 분도 많으세요. 그 지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며느리하고 아들은 아예 그거 안 쓴다고 그래. 그러면 난처하죠. 할아버지도 난처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엊그제 아주 젊은 아빠가 와서 상담을 한 30분 하고 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막 성질 내시더라고. 아니, 가는 철학관마다 장명료도 다르고, 설명한 것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차라리 내가 이름 짓고 말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조금은 어차피 이 장명을 하고 또 이렇게 사주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뭔가 기본적인 거는 내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내가 한번 한 3회나 4회 정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런 경우도 또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왜냐면 조금 이제 성질이 난 거죠. 차라리 내가 이름 짓고 말지. 이러고 그냥 별로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장명법이 한 20여 가지 돼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인연 따라 배운 장명법으로 설명하니까, 물론 공통적인 것도 있는데, 들으시는 분이 기본적인 어떤 게 없으면은요, 헷갈리는 거예요, 전부 다, 공부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불용 문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보통 이게 쓰지 말라는 글자가 상당히 많아요. 몇백 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연유로 해서 이걸 불용 문자라고 했는데 뚜렷하게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책에도 그렇게 자세한 설명 안 나와. 그냥 이 글자 쓰면 이러해서 안 좋다. 대부분이 불용 문자를 좀 심각한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온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별수가 있다. 부도난다. 수술수가 있다. 하여튼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한다고요. 불용 문자. 가장 황당한 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불용 문자를. 그건 왜냐면, 글자에 우리가 이제 자원오행이라고 그러는데, 글자의 고향이 있어요. 글자의 고향. 글자의 고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는, 이 고향은 수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가죠? 이거 물수변이니까 수이고. 요런 경우는 순할 순자인데, 이 화가, 이 고향이라는 건 잘 모르잖아. 근원을. 이걸 우리가 자원오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원오행을 사주에서 화가 없을 땐 이렇게 자원오행 화를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 쉽게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그 글자의 고향은 이 화라는 기운, 내가 이 순이라는 글씨가 써 있지만, 이 화라는 작용을 꾸준히 그 기운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불용 문자라고 대체로 써놓은 걸 제가 몇 개를 여기 적어 놓고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 이 글자가 이제 특히 불용 문자 중에서 역기능을 나타내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자의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좋은 뜻인데, 그게 작용이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 자자는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은 한 동네 한 6명 내 친구가, 국민학교 친구가 한 6명 정도가 이 자자 붙인 사람이 있다가 순자, 숙자, 뭐 희자, 인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 왜 그랬냐면 이자가 남아선호사상이 있을 때니까 이게 아들 자자라고 나오잖아요, 뜻은. 이 아들 자자라는 뜻이 나오는데 이게 수기 때문에 눈물이라든가 근심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 뜻은. 이 자체가. 그리고 이 삼액이라는 거는 좋은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조금 이렇게 며칠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리의 작용력이 글자의 자의보다는 수리의 작용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작용력이. 자, 이거는 말글숙자죠. 그런데 시비액이라는 거는 이게 좌불안석, 미래가 불안하다, 말년이 안 좋다.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수리가, 뜻이. 예.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해서 내가 이름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건 좀 알아보고 지셔야 돼요. 이 수리작용이 중요하다는 거. 옛날엔 이 자의로 지었기 때문에 이 글자의 뜻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보면은, 이미숙이 있어요. 이미숙. 이미숙. 우리 국민학교 친구도 3명가 있었는데, 자, 이미숙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어차피 뭐 성은 뭐 자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아름다울미 말글숙자잖아. 아름답고 맑게 자라라. 옛날에 다 그걸, 이름 잘 졌네? 이름 예쁘게 지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리를 보면은, 요게 7핵, 요게 9핵, 요게 12핵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요 9핵하고 12핵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여기 아름다울 위에 보면 온갖 풍파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9핵이라는 뜻이. 요 12핵은, 여기 12핵 있죠? 좌불안석.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12수가. 그런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리가 무시 못한다는 거야. 오히려 더 요즘에는 이 글자의 자의보다는 수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보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1세대 장명법이라는 게 1세대 장명. 그때는 글자의 자의하고 돌림자 항렬, 그걸 위주로 줬어요. 그때는 일반적인 아기를 낳아도 엄마 아빠가 이름 질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그 서당하셨던 그 선생님, 그때 이제 어르신이죠. 뭐 할아버지 계셨는데, 좀 한번 좀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얘기를 하는 거야. 애 낳으면은. 그러니까 동생 낳았을 때 제가 옛날 담배 한 보루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리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옛날 나 그렇게 줬다. 그때는 이 수리의 개념은 없었어요. 그냥 이게 자의를 가지고 아름다울미, 말글숙, 여자는 뭐 착할 순, 뭐 사랑해, 복복, 뭐 평생, 풍성부자, 난초란자, 꽃화자 이런 걸 해서 그냥 이름 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수리가 작용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 10획은 만사가 허망하고 꽉 막힌 사람 이렇게 나와요. 10획 뜻이 이 화가 꽃화자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꽃화에서 나오는 이 획수의 작용이 이 작용력이 이렇게 만사가 허망하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인연이 약하고 요 10획하고 9획은 인연이 약한 걸로 나와요. 육친과 인연이 약하다. 엄마하고 인연이 약할 수도 있고 배우자하고 인연이 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장명법에서는 그냥 이 수리는 안 보고 요렇게 그냥 글자의 자유만 가지고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세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1세대 장명법은 의사, 병원에서 얘기하면 옛날 그 진료할 때, 체크할 때 우리가 청진기라고 있어요. 청진기. 의사 선생님 이렇게 목에 걸고, 자, 잠깐 걷고, 숨을 들여마시고,
자, 계속 들이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대잖아요. 등에도 대고. 그게 청진기야. 그러니까, 물론 의사 선생님과 그걸 듣고 이제 어떤 작용으로 해서 아픈지를 이제 찾아내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불안한 막연하잖아요. 숨만 크게 들으셔고 뭔지를 어떻게 알겠냐. 그런 불안심도 있잖아. 그게 1세대 장명법이었어요. 2세대는 어떤 거냐면, 요 자의를 조금 이제 관심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 수리. 자의가 요 수리. 요걸 수리라고 하기도 하고 획수라고 하기도 해요. 획수. 요 글자를 쓸 때 요 획수. 획수와 작용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어느 거냐면 일자가 있잖아요. 일자. 일자는 뭐 어떤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일자. 최고, 우두머리, 리더십이 강하다. 뭔가 이렇게 1등. 그런 거잖아요. 사자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죽을 사자 이렇게 연상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데도 보면 4층이 없잖아요. 사라고 써놓은 게. 그러니까 그 사라는 이 사라는 이게 써 있으면 요 사자의 이 수리의 작용력이 이렇게 발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세대 장명법에서는 이제 사주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하고 자의도 이제 포함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에 1세대 장명법보다는 장명 방법이 많이 발전된 거죠. 2세대에서. 그때 대표적으로 책에도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원형이정이라는 말을 들으실 거예요. 원형이정. 원형이정. 요게 2세대 장명법이에요. 원형이정. 자, 원형이정은 자, 역학에서에게는 이건 계절로 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름과의 합, 이름하고 성씨의 합, 그 다음에 성씨하고 이름 하자 합, 이 정은 다 이렇게 성씨, 이름 상자, 이름 하자 이렇게 합친, 수리를 합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수리 성명학이 나온 거예요. 수리 성명학. 2세대 장명법. 요거를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진단할 때 쓰는 걸로 보면 우리가 엑스레이를 보시면 돼. 청진기보다 조금 뭔가 찍고, 그죠? 어떤 필름을 가지고 보니까 조금 신뢰감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3세대 장명법에서 원형이정을 토대로 해서요. 원형이정을 토대로 해서 그 조금 더 세분화되는 거예요. 원형이정은 이게 초년, 청장년, 중년, 말년을 본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게 간단해요. 이렇게 네 글자만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3세대 장명법에서는 원형이정을 기본으로 해서 세세히 나눈다는 거야. 의학, 그러니까 우리가 검진할 때 그 수단을 보면 이제 3세대는 AMRI나 CT로 보시면 돼. 정확하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름에서 육친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육친.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습, 엄마, 본인, 가정국에는 어떤 기운이 흐르나, 그 다음에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가 있나, 어떤 자식을 만날 수 있나, 어떤 연인과를 사귈 수 있나,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글자가 있는지 이렇게 분류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시면 철학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2세대 장명법이 한 9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원형이정으로 이름 짓는 곳이. 네. 3세대 장명법으로 자세하게 이름 장명하는 곳이 한 10% 정도. 요즘에 1세대 장명법은 없어졌어요. 누가 요즘에 뒤에다가 자자, 숙자, 순자 이런 거 붙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흐름이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불용한 문자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이 불용한자가 이 장명책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무시할 수는 없고 때에 따라서는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불용한자면 안 된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게 왜냐면 이 자원오행하고 요 수리가 좋으면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용한자가 엄청나게 많이 적혀 있어요. 책에 보면은 이 책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불용한자 나오죠. 불용한자.
자, 이렇게 지금 몇 장이 이렇게 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불용한 자를, 예, 이렇게 많은 거를 이걸 다 피해서 쓰려면요, 이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그러니까 불용한 자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쓰면 안 되는 글자로 나왔는데, 물론 이제 안 좋다는 건 이제 쓰지 않으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불용한 자가 왜 이걸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거를 설명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왜 쓰지 말아야 되는 거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아, 수리에서, 대체적으로 이 수리에서 보면 이게 다 안 좋은 수리예요. 수리 자체가. 10이라는 숫자, 13도 그렇고, 14도, 9도 그렇고, 23, 이 극부, 이 란초란, 이름이 멋있잖아. 란초란. 근데 이게 남편을 극하는 수리라는 거예요. 23에 있으면. 그래서 가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꽃 탔다니까 꽃 탔다니까 좋죠. 그런데 이 수리가 10이니까 이 10은 만사가 허망하다, 꽉 막힌 사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구도 마찬가지. 아름다움인데 이 구라는 수가 온갖 풍파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수리 작용력이. 그래서, 아, 이게 불용한 자라는 어떤 이 유래도 이 수리가 안 좋게 작용을 하니까 쓰지 말라고 이렇게 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짓고 제일 황당할 때가, 어떻게 인연 따라 이렇게 누구 소개로 갔는데 이름을 지었는데 뭔가 깨름직해서 다른 데 가서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면 그쪽에서 뭐라 그래? 이거 쓰지 말아야 될 글자 썼네?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죠? 그렇게 안 좋다는 이름을 딱 들으면요, 그게 각인이 돼버려요, 이름은. 그래서 사주하고 이 장명은 해석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툭 던지는 게, 그냥 쓰지 말아야 될 걸 썼네? 이거 불용 문자인데? 이렇게 한번 해버리면 그게 각인이 되면요, 이게 평생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될 일도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불용한 자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좀 꺼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작용 때문에 그래요. 꼭 써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불용한 자를. 왜? 이 자원오행 자리하고 이 수리가 좋을 때는 아래 성씨와 이름 상자나 하자의 연결이 좋을 때는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컴퓨터로 뽑아서 나오는 거는 그런 거를 좀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셨지만, 물론 이 글자 수리가 안 좋지만, 자, 여기서 이제 작용력을 보면 이런 거예요. 원형이랑 이런, 요게 이렇게 만나서 또 21액이죠. 21액은, 명리에서 이 상관격이라고 그래. 극부수. 남편을 못 살게 구는다. 요렇게 작용을 해요. 여기 16수거든요. 요 16수는 이 선비, 정이 많다. 그 다음에 사람이 선하다. 좋은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16획의 작용이 어떤 게 있냐? 요즘에서는. 옛날엔 그게 맞는데 요즘에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인간관계를 만들고 뭔가 일을 하면서 이익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곱고 착하고 정이 많은 사람한테 뭘 부탁할 거 아닙니까? 부탁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박자하게 거절 못하니까 그걸 들어주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기당한 거야. 그래서 이 16수는 이 장명책에 보면 길수로 나와요. 길수. 좋은 작용을 한다. 좋은 작용을 한다. 길수로 나오는데 실제 결과는 한 번은 꼭 당한다. 이렇게 나와요. 네. 이 장명 공부하러 오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혹시 16수 쓰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면요. 그냥 나이 한 50대, 60대쯤 됐으면 맞다 그래요. 네. 그리고 16수가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첫인상이 상당히 선하게 보여요. 그 옛날 선비 모습. 자, 그 다음에 7하고 이제 12액 이렇게 19액이 되죠. 요렇게 돼서 이 19액은
남한테 얘기 못할 내가 한을 안고 살게 된다는 어떤 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 딱 보면 잘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가슴 아픈 어떤 말 못할 사연을 안고 사시냐 그러면 맞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들은 이렇게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선천수가 안 좋으면 후천수로 조합된 숫자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더하면 28이 나오는데 28은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본다는 거야. 28에게 이렇게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한자가 이 자체 불용문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지금 이 우연의 일치로 이게 지금 아름다움이 말글숙자에서 이 수리가 다 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리가 좋은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을 보고 이 자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지 이 단독 한자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건 그건 조금 너무 확대 해석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불용문자에서는. 그래서 이름 지실 때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대체적으로 이름 지은 걸 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 이름 감정을 너무 상대편 고려하지 않고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얘기 있잖아. 헤어지겠네? 이렇게 되면 이거 부도 나는데 수술수가 있어. 이거 수술수가 있는 이름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기분이 황당하죠? 나름대로 장명렬 많이 죽으셨는데 이거 사고수가 있다. 이거 잘못하면 이거 교통사고나 병으로 죽는 사주인데 죽는 이름인데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당하죠? 근데 그게 이 자체가 바로 이 한자만 보고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용문자라고 써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요 자원오행하고 여기 있는 수리가 좋을 때는 다른 수하고 조합이 좋게 나올 때는 써도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근데 대체적으로 봐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적는 걸 우리가 많이 쓰는 글자였어요. 어렸을 때 보면은. 아니 이렇게 복복자인데 왜 안 좋냐? 이 14액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이게 우울증이라고 우울증. 안목이 짧고 앞에 닥치는 건 바로 앞에 있는 건 되는데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14액의 수리가 발현시키는 기운의 힘은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나면 이 복복자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목숨 숫자도 마찬가지죠. 오래 살려고 목숨이 오래 붙어 있으라고 목숨 숫자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14액이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죠? 안목이 짧고 우울증, 의처증이 걸린다. 남자 같은 경우. 여자는 의부증이 걸린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할 거는 이 글자의 자의도 참고하고 이 수리도 참고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 그래서 이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이름은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 자는 당사자의 앞길을 가로막아 평생 죄인이 된다고 제가 책상머리에 항상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항상 이거 이름 지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우운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름에서. 자, 우리가 사주에서 보면은 대운작용이죠. 대운.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오는 세운작용. 한 달에 한 번 월운. 그 다음에 하루 일진, 시진 이렇게 운이 있는데 요거는 이 사용 쉽게 설명하면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대운은 10년, 세운은 1년, 월운은 한 달, 일진은 하루, 시진은 2시간. 근데 이름은 평생 운이라는 거예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많이 알아보고 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도구들이 너무 편리하게
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어디 찾아다닐 필요도 없이 그냥 인터넷 뒤져보고 유튜브에 딱 봐가지고 이렇게 짓는구나 해서 그렇게 지면 조금 그 당사자한테는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런 것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체가. 예. 그래서 특히 오늘은 이제 불용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한 번 더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면 지금 이 장명하는 이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에서 1세대는 이제 그렇게 짓는 법이 없고 2세대에서는 이 수리를 중요시 한다는 거예요, 수리를. 요 자체.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 글자의 자의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젊은 사람도 이름 치면은 이런 한자는 내가 처음 보는데 해가지고 상당히 낯설어 해요. 물론 낯설죠. 그러니까 그 한자의 뜻보다는 이 수리작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리가 길술 작용을 하면은 뜻은 조금 어떻게 돼? 무시해도 될 정도로 수리작용이 많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하니까 이름 짓는 방법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꾸.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참고로 혹시 집에서 어머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내가 이름 짓는다고 했을 때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참고로 이렇게 한번 이름 지을 때 보시고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한 3, 4회에 걸쳐서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참고로 해서 혹시 집에서 짓게 되면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한번 지으면 바꾸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몇 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생을 써야 될 이름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갖고 이름을 지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시간을 이렇게 한번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